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문제 계속 풀죠.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에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른 것은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뭔가요? 원상 유지, 그러니까 요리를 갈아 끼웠다든지 자동차 펑크 뭐 고치겠다든지 아니면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 칠했다든지 수선비를 말합니다. 수선비,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를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은 뭐 내용 연수를 증가시켰다든지 뭐 실질적인 성능 향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고가의 지출. 그래서 해당 자산의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수선비, 비용을 안 썼습니다. 비용 과소, 자산 과대. 비용이 과소니까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되겠죠. 올바른 것은 자산 과소, 자산의 과대입니다. 과소가 아닌 과대요. 부채는 여기 없습니다. 부채에 해당 사항 없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과대 맞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비용을 과소죠, 과소. 답이 2번이네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사용가 사가지고 사용 가능하면 뭐 감가상각 하는 거죠. 2번 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에 매 기간 감소하는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다. 정률법은 가속상각이죠. 처음에 많이 상각했다가 갈수록 적어지는 정률법. 그래서 매기간 감소한다. 맞네요. 좋습니다. 3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제조 원가로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 몇 번 이런 비슷한 문장 몇 번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 번 보니까 또 친숙해집니다. 3번이 답이에요. 제조 공정이나 제품 만드는 거, 그럴 때는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 4번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의 내용 연수는 이제 수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효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말은 좀 어렵지만 문장 자체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16번입니다.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똑같은 문장 본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2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액도 감가상각이 된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2번 틀렸습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3가지였죠.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 예정인 자산 3가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의 비례법 등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4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매기 계속 적용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생각할 건지 정률법으로 생각할 건지, 자산이 성격이 매기 똑같이 감가상각 되는 성격이다. 그렇다면 정액법이고, 처음에 생산량이 엄청 많다가 갈수록 생산량이 적어진다. 그런 자산이다. 그러면 정률법이 맞겠죠.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하면 감가상각 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는데 원칙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7번으로 갑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의 각각에 의한 2차전도까지 감가상각 누구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거지. 이거 비슷한 문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2차전도까지 물어봤으니까. 2차전도까지. 그래서 10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더 어렵죠. 2차전도까지 보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정액법을 한번 해보죠. 정액법. 정액법은, 전종가치 시도금가 10%니까 20만원.
200만 원 빼기 20만 원, 180만 원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잔존 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정액법은 X 1년도 18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요. 곱하기 5년이니까 5분의 1입니다. 180만 원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죠. 180만 원 나누기 5 하면 36만 원. 2000X 2년도에도 36만 원일 겁니다. 정액법이니까요. 그래서 2000X 1년과 2000X 2년의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72만 원이 됩니다. 감가 누계액 2000X 2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 72만 원입니다. 정률법 해보죠. 정률법 X 1년도에 감가상각비 구해보겠습니다. 200만 원 곱하기 상각률 0.4 하면 되는 거죠. 0.4 하면 248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X 2년도 감가상각비 하면 2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고 거기다가 곱하기 0.4 하면 되는 거죠. 200만 원 빼기 80만 원 곱하기 0.4 하면 48만 원 나오네요. 48만 원. 두 개 합하면 2000X 2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 되겠죠. 합하면 128만 원입니다. 일단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더 크네요. 마지막으로 연수합계법 배우겠습니다. 연수합계법 판이 없으니까 이쪽에 쓰겠습니다. 연수합계법. 2000X 1년도 연수합계법 보면 연수합계법도 18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잔존가치 뺀 거. 180만 원 곱하기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 15분의 첫째 년도 5죠. 이거 하면 18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60만 원. 2000X 2년도에는 역시 180만 원 곱하기 15분의 4입니다. 잔존 영역연수가 4년 남은 거죠. 1년 지났으니까. 18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4 하면 48만 원. 그래서 합하면 108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 누계액 정률법이 제일 크죠. 정률법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생산량 미래법, 연수합계법 마지막에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답이 4번이고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년도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맞는 것은 장부가액을 물어봤네요. 장부가액이 뭔가요?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 누계액. 이게 장부가액이죠. 취득가액은 나와 있습니다. 취득원가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감가 누계액을 구해가지고 빼주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3차년도 말이니까 1차, 2차, 3차년도 각각의 감가상각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전 X 1년도 감가상각비. 연수합계법이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빼줘야 되겠죠. 10%입니다. 취득원가 10% 500만 원.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니까 4,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감가상각 그 계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X 1년도 4,500만 원 빼기 아니죠. 곱하기 내용연수 5년. 거의 다 5년이에요.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법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 15분의 5. 15분의 5 하면 X 1년도 감가상각비 나오겠죠.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1,500만 원. 2000X 1년도 감가상각비 1,500만 원 나왔고요. 2000X 2년도 감가상각비 역시 4,50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요. 곱하기 15분의 이번에는 4입니다. 잔존 내용 연수가 4년 남았기 때문에 4. 이거 계산하면 되죠. 4,50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4 하면 1,200만 원. 3차년도까지 물어봤어요. X 3년 4,500만 원 곱하기 15분의 3이죠. 자녀 내용 연수 3년 남았으니까 3 하면 4,50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3 하면 900만 원이네요.
그럼 감가상각 누구에게 나오네요? 900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 곱하기 1200만원 더하기, 더하기 1500만원 더하기 1200만원 더하기 900만원 하면 3600만원.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5천만원에서 3600만원 빼면 얼마죠? 1400만원이죠. 장부금액은 1400만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액법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그렇죠. 정액법이니까 매년 일정하죠. 맞습니다. 2번 정률법의 경우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지 않죠. 상각액은 처음에 많이 갈수록 적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연수합계법의 경우 내용 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처음에 상각률을 5년이면 우리 15분의 5, 그 다음에 15분의 4, 그 다음에 15분의 3 이런 식으로 상각률이 점점 적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각액은 처음에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 잘 갈수록 적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합계법도 가속상각의 일종입니다. 처음에 많이 갈수록 적게. 오케이, 맞습니다. 4번 이중체감법의 경우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 상각률을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중체감법 우리 안 배웠는데 이거 역시 가속상각의 일종입니다. 그냥 가속상각이다. 정률법 같은 가속상각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중체감법이 뭔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매년 감소한다. 정률법처럼 가속상각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취득원가 구성으로 틀린 것은 1번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발생한 광고 선전비. 이거는 그냥 광고 선전비일 뿐이에요. 취득원가 아닙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바로 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2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거 본 적 있죠? 이자 나간 거. 맞습니다. 3번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세공과 맞죠?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차삼 취득 부대 비용이다.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 표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 차액, 공정가격을 말합니다. 공정가격 시가를 말해요. 매입금액과 공정가격 차이를 취득원가로 산입하죠. 국공채 액면 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바로 4,000원에 팔았다. 1,000원 손해봤네. 이 1,000원을 매입가격에 포함시키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21번으로 갑니다. 결산 마감 시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다. 감가상각 누계액, 결산 마감,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은 올해 감가상각비라는 말입니다. 감가상각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만큼 계상했다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자산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하고 상관없죠. 자본 상관없고 이번 부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3번 상기순이익이 100만 원 감소한다. 아, 이거 맞는 말인데 회계처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00만 원 계상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왜?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 감소 맞습니다.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100만 원 감소하는 거죠. 왜? 자산에서 차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답에서 3번입니다.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합원가. 그렇죠. 맞습니다. 건설을 하는 매입이나 건설할 때 매입, 건설 여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은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매입도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종합원의 급여도 매입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대표적으로 취득세죠. 취득세 맞습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죠. 부대 비용이니까요. 3번 유형자산의 설치 장소 준비, 그리고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것도 설치를 위한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취득은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큰 인쇄기 같은 거 바닥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려야 돼요. 설치 장소 준비 위한 지출, 취득 부대 비용 맞습니다. 4번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한 이자, 취득 후에는 이거는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취득한 후부터 발생한 어떤 비용도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 아닌 게 돼요. 취득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이라. 23번으로 갑니다. 단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해결치를 한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역시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해결치를 했다. 정률법은 가속상각, 정액법은 균등상각이죠. 그래서 단기에 취득했다고 했어요. 단기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 단기 초년도입니다. 초년도에 정률법은 많이 상각하죠. 그래서 X 1년도로만 보면 감가상각비가 정률법, 정액법 하면 감가상각, 정률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액법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금액은 정률법에서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해버리니까 다른 말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많이 인식한다는 거죠. 따라서 장부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정액법은 상대적으로 커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을 생각하면 정률법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은 작겠죠. 정액법은 비용이 낮습니다. 이익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이런 개념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산의 과소계상이다. 정액법으로 해결 처리하면 자산이 과소계상되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이 크죠. 상대적으로 큽니다. 과소계상 아닙니다. 자산이 과대입니다. 단기순이익 과대계상이다. 단기순이익, 정액법은 감가상각비 비용을 적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익이 크네. 아, 맞네. 맞습니다. 과대계상.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가 아닙니다. 비용 과대. 정액법은 비용을 적게 계산합니다. 정률법이 과대죠. 과대 과소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23번이 2번이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지출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번 보죠. 1번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유지. 이거 수익적 지출이네요. 수익적 지출. 유리창 깨졌으면 유리창 갈고, 뭐가 부졌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페인트 벗겨졌으면 페인트 칠하고 도장 비용이라고 이런 겁니다. 수익적 지출.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아, 맞네. 1번이 답이네요. 2번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이건 자본적 지출이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원가로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3번 생산 능력 증대. 역시 자본적 지출이고요. 내용 연수 영장 역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저장품 재고자산 맞습니다. 저장품 재고자산 파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건설 중인 자산은 투자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건설 중에 있는 것. 건설되고 나면 건물로 바뀌겠죠. 또는 기계장치 같은 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장기 제품 보정 충당 부채.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부채 파트에 가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4번 매도 가능증금 평가액은 기타 포괄적인 누계액입니다.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아직은 가슴 속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본 파트에 가서 보고 나면 가슴 속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유형자산 파트에서 우리 감가상각 포함해서 거의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역시 천천히 보시면 제가 어렵다, 무시해라, 그냥 이런 보기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런 거 외에는 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감가상각 계산하는 거 특히나 한번 도전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그냥 겁먹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겁먹지 않고 쫄지 않고 문제하고 기싸움해서
내가 이긴다 라고 덤벼들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바로 덤벼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